부동산 학에서 정의가 나온다면 앞에 쓰고 싶은 말 쭉 쓸 거고요. 뒤에 내려가서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그리고요 응용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학문이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접근 방법이 나오게 되면 일단 분산, 중점, 종합 접근 방법을 구분하시는 거죠. 그럴 때 체계와 시스템, 학제 뭐 이런 단어 나오면 종합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법, 제도와 의사결정을 구분하는 거죠. 시장 입장이면 의사결정이고 정책 입장이면 법, 제도가 되겠고요. 그럼 2번 뭐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게 활동한다, 그러면 그 뭐고요?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3번 경제가 세계화되어 있고 개방화되어 있다, 그럼 시장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표현도 어떤 조건이에요? 의사결정.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학의 이념 얘기하면 효율과 형평 얘기하겠죠? 네, 그럴 때 민간에서는 효율성은 달성할 수 있겠지만 민간의 형평성은 달성하기는 어렵죠? 뭐 그런 식의 구분들 나올 수 있겠고요. 1번 시장처럼 이익을 활동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가 강조되겠고요? 효율성. 그래서 2번 효율과 형평에서 민간 부분에 한정해 본다, 그럼 어느 쪽이 강조된다고요? 효율성이 강조되죠. 다만 부동산은 사회성과 공공성을 높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뭣도 중요하고요? 형평성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4번 부동산 활동의 원칙에서 능률성, 안전성, 경제성, 공정성은 요즘 잘 하지 않는데, 그럼 이걸 구분하는 방법은 능률성과 안전성만 구분하면 되죠. 안전성이 안전하게 하자는 얘기니까 별 의미 없겠고요. 1번에서 최유용 이런 단어 나오면 능률이에요, 아니면 안전이에요? 능률이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번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그러면 경제성의 논리,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개정된 표준산업분류에서 이 부동산업을 구분하는 방법은 경제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는 사는 것은 직업 아니죠? 그럼 이제 파는 게 직업이죠? 팔 때 물건을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죠. 그럼 이제 1번이 이제 물건을 만들어 파는 거고 2번이 서비스 파는 거죠. 네, 그럴 때 만드는 것을 개발 공급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분양하면 개발 공급하는 게 분양인 거고요. 거기다가 분양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고요. 임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임대 공급 이렇게 돼 있죠. 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서비스업에서 이제 관리가 있고 그리고 감정평가가 있고 우리처럼 중개하는 거죠. 근데 중개가 뭐로 바뀌었냐면 중개 및 대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부동산학 핵심인데 투자 쪽이 직업이 없었다가 직업으로 신설된 게 있네요. 투자, 자문업. 네. 그리고 부동산학에서는 투자, 금융, 개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투자와 개발은 직업으로 들어와 있죠. 네, 근데 금융 쪽은 직업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약간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을 이용하는 것이지 금융 자체가 부동산업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금융업 그리고 컨설팅업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 그 정도만 약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개념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를 단어가 1번 뭐예요? 복합 개념, 기술, 법, 경제를 구분하는 거죠. 그럼 기술적 측면은 형태가 있다 그래서 유형, 법과 경제 형태가 없다 그래서 무형. 2번 자연이치, 공간 이렇게 나오면 기술, 물리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제 생각이 약간 바뀔 수 있으니까 위치나 공간을 소유권 또는 가치로 파악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측면은 아니고 물리적 측면은 아니고 어떤 측면? 복합적 측면. 그러니까 법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항상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걸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의 첫 번째처럼 그냥 자연이치 공간, 그럼 어떤 측면인데? 물리적 측면인데, 걔를 소유권이라든가 가치 개념까지 확대해서 본다 그러면 단순하게 어떤 측면은 아니다? 물리적 측면은 아니다. 3번 부동산의 개념에서 자산이 딱 들어오면 거기서 무슨 판단 나와요? 경제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토지와 그 정착물은 협의, 준부동산이 합쳐지면 광의 어떤 측면이고요?
법적 측면이죠. 자, 동그라미만 치면 되니까 공부하기 되게 쉽지요? 네, 원래 공부하기 쉬운 거예요. 자, 2번 준부동산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동산에 준해서 보는 이유는 뭐를 같이 하니까? 공시를 같이 하니까. 광해부동산이지요. 어떤 개념이고요? 법적 개념이고. 그럼 저당권 액체를 인정되어 부동산 활동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 특히 어디서 많이 나타나지요? 감정평가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지요. 그럼 2번 준부동산은 민법의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면 준부동산을 딱 끊어서 어떤 말로 바꾸라고요? 이렇게 앞에 1번 지문이 떠올라야 되죠. 준부동산이 부동산처럼 공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대표적인 건 토지로 봐서, 그러니까 토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어떤 규정이? 공시 같은 거, 등기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3번 공장재단 이런 것이 부동산의 개념에 떴다 그러면 딱 끊어내시고 어떤 말로 바꿔요? 준부동산이니까 어떤 개념이고? 광의의 개념이고 법적 개념이지요. 그렇게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착물을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가장 그 중요한 기준은 일시적인 거, 영구적인 거. 영구적인 거니까 1번 분리 그러면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뭐고요? 동산. 근데 분리 가능하지만 이렇게 나오면 부동산이란 얘기죠. 정착물. 분리되면 정착물이 아닌데 분리 가능하지만 반대 개념이죠. 그럼 2번 소유자, 임대인이 설치하면 정착물, 임차자가 설치하면 정착물이 아니다. 정착물로 파악되지 않는다. 그리고 3번 나무들 쭉 나오게 되면 그냥 자연식생 뭐 이렇게 나오면 정착물로 취급된다. 근데 4번처럼 가식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다. 경작성물 그러면 경작 딱 끊어서 경작자 거니까 토지와 독립되는 거죠. 토지와 분리돼서 생각하는 거죠. 그럼 5번 정착물로 인정이 되면 부동산 매매 시에 부동산과 그렇죠. 정착물은 부동산이니까 함께 양도되지요. 그래서 이제 매매됐다면 누구 것이 된다? 매수자 것이 된다. 그리고 6번 정착물을 조금 더 세분해보면 토지의 일부와 독립된 물건 나눠볼 수 있죠. 그리고 독립된 거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건물은 독립, 임목도 독립, 명인 방법을 구비했다 했으니까 독립, 농작물도 독립. 이렇게 이제 4가지 개념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4번 복합부동산 나오게 되면 복합 동그라미 딱 치고 복합이니까 어떻게 볼 때? 하나로 볼 때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독립된 물건으로 보지만 별개로 보지만 부동산 활동에서 어떻게 취급한다? 하나로 취급한다. 그래서 2번 복합부동산은 평가를 어떻게 한다? 토지 건물 따로따로 한다? 아니면 하나로 한다? 하나로 한다. 일괄평가죠. 그래서 3번 수입방식, 수익환원법에서 복합부동산이면 일체니까 환원이율은 개별 환원이율, 종합환원이율, 종합환원이율, 토지 건물을 합치는 거죠. 네. 이런 것이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게 되면 수익환원법은 R분의 1 하는 거잖아요. 이 환원이율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은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CO2열부가 있나요? 투자결합법의 물리적 측면은 뭐와 뭐의 결합?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지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복합부동산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서 4 주고 여기 6 주고 여기 뭐 40% 여기 60% 그럼 어떡하란 얘기예요? 이렇게 곱하란 얘기지요. 근데 조금 더 어렵게 준다면 건물을 이렇게 딱 주지는 않고 그럼 건물은 4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만큼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합쳐졌을 때는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 그럴 때 환원이율은 각각이 아니라 합쳐진 거겠죠. 그럼 종합 뭐 그렇게 충분히 유추가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의 용어 중 구분할까요? 1번 토지에 대한 포괄적인 공장, 부지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바닥 토지의 의미는 뭐고요? 부지가 되겠고요. 주상공으로 이용되는 땅은
택지, 전답과로 이용되는 땅은 농지. 자, 근데 그런 토지가 용도가 고정이다,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후보지, 이행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임지, 농지, 택지 상호간의 전환, 그러면 전환 동그라미 딱 치고 전환된다 그랬으니까 뭐거나 중에서 후보지나 이행지 중에서 지금 큰 범위, 작은 범위, 큰 범위니까 뭐고요? 후보지고 임지, 농지, 택지 내에서 전환이면 이행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그냥 모의고사들의 말장난, 문제집의 말장난 싹 버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오히려 혼돈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에서 전환된 게 후보지나 이행지나 이런 건 실제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말장난 하려고 학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용도가 바뀐다. 이렇게 전환 얘기 나오면 뭐거나 중에서 후보지나 이행지 중에서 큰 범위인가 작은 범위인가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죠. 전환 나왔으니까 뭐거나 중에서 후보지거나 이행지 중에서 전답과에 전환된다 그랬지요. 이거 뭘까요? 전답과가 뭐예요? 전답과 자체는 뭐예요? 농지. 거기서 전환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농지에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지. 주상공 자체는 뭐예요? 택지. 근데 주상공에서 전환된다 그러면 후보지나 이행지 중에서 그렇죠. 택지 내에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고요? 이행지.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감정평가로 넘어가면 3번 후보지라든가 이행지의 사례. 동일 수권의 범위는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전이 중요하다, 후가 중요하다, 후가 중요하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다만 이제 조건이 앞에 붙어서 성숙도가 낮다 그러면 전환 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오면 4번 택지, 후보지, 농지 그러면 현재는 뭐지만 농지지만 앞으로 뭐에 전환? 택지의 전환이니까 그 가격은 뭐와 일치한다? 택지와 일치한다. 그러니까 사례는 어디서 찾아라? 택지에서 찾아라. 3번 지상물이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하는 용어죠. 건부지와 나지. 건물이 있는 땅은 건부지. 그럼 나지에 비해 최유유 사용은 아니니까 건부. 감가가 일반적인데 예외적으로 건부증가 있나요? 어디에서? 그린벨트처럼 규제가 강화되는 쪽 또는 보상지역에서는 건부 증가. 그럼 이제 완화된다 그러면 건부 감가. 자, 2번 나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토지는 비교 방식이죠. 뭐랑 비교하는 거죠?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는 거죠. 그럼 그 표준지가 항상 뭘로 평가돼요? 나지로 평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 평가돼요? 지상물이 없고 사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는 거죠. 물론 평가할 때 불법적인 걸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공법상의 제한은 반영할 거예요? 반영하지 않을 거예요? 반영할 거죠. 그러니까 공적 제한은 당연히 존재한다. 그래서 4번 표준지는 항상 낮으니까 표준지 평가 그러면 지상물이 없는, 사적 제한이 없는 이런 거 찾으러 가는 거죠. 네. 자, 4번 필지, 획지의 구분은 소유권의 개념은 필지, 법적 개념이죠. 획지는 어떤 개념이죠? 이용, 가격 개념이죠. 그러니까 앞에 콤마 등 이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면 그냥 싹 버리라고 그랬죠. 거긴 핵심 아니고요. 핵심은 뭐예요? 획지는 뭐랑 비교되는 거? 필지와 비교되는 거니까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개념이니까 어떤 개념? 경제적 개념. 그래서 3번 1필지가 1획지면 평가할 때 물건 하나의 가격 하나니까 개별적으로. 근데 여러 필지가 1획지면 물건 여러 개인데 가격은 하나니까 일괄. 1필지가 여러 획지면 가치가 다르니까 부분. 이런 표현이죠. 자, 5번에서 공환지와 휴환지의 구분도 필요하지요. 그냥 놔둔 땅인데 투기 목적이다 그러면 공환지, 휴경 목적이다 그러면 휴환지. 이번 법지와 빈지는 처음에 만들 때는 구분해서 비교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그냥 비교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땅은 뭐예요? 법지지요. 법지. 법상으로 땅이란 얘기죠. 근데 활용실익은 별로 없다. 그럼 소유권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이 있는 땅은 빈지. 그럼 빈지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바닷가에 해변에서 나타나는 거죠. 여기 해변 빈자니까. 그래서 만주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되기 전까지의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빈지. 그럼 3번 만주와 간조 사이의 땅은요? 간석지. 그 다음에 사유지인데 하천에 들어갔다? 호락지. 길이 없다? 맹지. 건폐율 때문에 건축이 안 된다? 공지. 택지의 끝이다? 한계지. 그럼 그 한계지는 뭐의 끝이라고요? 택지의 끝이니까 도시화가 진전되면 한계지는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 한계지는 예전엔 뭐였지만 농지 등이었지만 이제는 택지가 됐으니까 가격은 뭐와 관련된다? 택지와 관련된다. 뭐와는 관련이 없다? 농지와는 관련이 없다. 8번 소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는 부정성에 따라서 물리적 측면은 원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조성지나 매립지는 원가라고 할 수 있다. 그때 바닥이 되는 땅을 뭐라고 한다? 소지. 그럼 소지는 개발되기 전, 개발된 후. 개발되기 전. 자, 6번. 주택을 분리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공시제에서의 주택은 뭐와 뭐로 나누고 단독과 공동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지요. 그럼 단독과 공동을 구분할 때 다세대와 다가구 고기가 구분이지요. 그래서 1번 다중주택은 가장 규모가 작은 거잖아요. 단독. 다세대는 순서대로 쓸 거 잘못했나? 네. 다세대는 공동, 다가구는 단독, 공간은 단독이죠. 단독주택 같은 거니까. 공간은 기숙사는 공동, 연립주택 공동, 아파트는 공동. 그래서 이제 큰 규모로 쭉 보면 아파트는 몇 개층? 5개층. 연립주택과 다세대는 4개층은 똑같죠? 근데 규모가 조금 큰 게 연립주택이죠. 660제곱미터 초과. 그럼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 그럼 다가구는 660제곱미터는 같은가요? 이하는 같죠? 근데 층수가 3개층. 다중주택 규모가 더 작지요? 330제곱미터 이하. 몇 개층? 3개층. 그러니까 큰 규모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까지가 뭐고요? 공동. 다가구부터는요? 단독. 자, 그 다음에 혹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세요. 공법용이요. 준주택 돼 있죠? 네, 준 동그라미 치고요. 주택은 아니란 얘기죠. 주택의 건축물, 부속토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미만인가요? 300세대 미만이지요. 그리고 5번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주택도 있는데 토지정책에서 보게 되면 택지를 개발해서 대부분 분양하는데 뭐 할 수도 있어요? 분양하지 않고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대하면 분양가보다 싸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주택의 임대료는 더 싸겠죠? 토지가 임대된 땅이니까. 그런 주택을 이렇게 쓴 거네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뭐는 임대가 되고 토지는 사고 파는 게 아니죠. 뭐만 팔려요? 주택만. 그럼 주택가의 상대로 쌀까요? 네, 그런 거네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로 이런 형태지요. 땅은 사유재산이 아니니까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고 국가 소유인데 땅만 임대 준 거고 주택만 팔리는 거죠. 그런 주택도 있구나라는 정도.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으로 넘어가면 부동산의 특성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틀리게끔 나오는 방법은 딱 두 가지지요.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을 구분하는데 융어로는 자연적 측면이다, 인문적 측면 이렇게 나오진 않지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물리적 측면이다, 용도적 측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이면 어떤 특성이고요? 자연적 특성이고 용도 경제적 측면이면 인문적 특성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럼 1번 토지 본래의 특성은 뭐고요? 자연적 특성, 가변불변, 불변인데 인간의 이용하며 나타난 특성은 인문적 특성, 걔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위치고정성과 위치가변성 구분하면 위치고정성 어떤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물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하지만 가격은 변할 수 있나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 위치의 가변성. 어떤 요인 때문에? 사회, 경제, 행정적 요인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안 써도 괜찮아요. 그 정도까지, 요 정도, 여기 있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0점 맞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안 해도 돼요. 1차 과목에 만점이 몇 점이라고요? 80점이에요. 더 맞아봤자 2차 과목에 보태줄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맞을 필요 없어요. 자, 2번 토지의 절대적 위치, 그러면요, 위치의 고정성, 상대적 위치, 그럼 위치의 가변성. 3번 영속성 나오게 되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지요. 근데 어떤 감가가 없다? 물리적 감가가 없다. 그래서 토지는 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게 두 군데서 나올 수 있죠. 이게 쓰임새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투자에서 현금으로 구할 때 소득세 구하십시오. 그러면 소득세 구하십시오. 그러면 순, 이, 감 하는데 이 감가상각을 혹시 토지와 건물로 나눠서 가격을 줬다. 그러면 토지는 감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익환원법 가게 되면 R분의 1이지요. 수익률로 나누는데 건물이면 뭐를 더하지만 상각률을 더해서 뭐 하려고 하지만 회수하려고 하지만 토지는 상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익률만 나눌 거지요. 네, 직접 환원한다. 이렇게.